여러분들이 데이트 전략을 짜고 데이트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에 대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만남에서는 상대방에게 잘 아는 곳이 있는지, 가고 싶은 곳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예입니다. 다만 소개팅이나 데이트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요, 90% 이상이 특별히 생각나는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리드하기 아주 좋은 상태로 나옵니다. 상대방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가고 싶은 곳이 없어요, 딱히 생각나는 곳이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우리가 그러면 제가 아주 기가 막힌 곳 알고 있거든요. 강남이 제 나와버린데 제가 거기에 진짜 맛있는 곳 알고 있을 거거든요. 거기 어때요? 괜찮아요? 혹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일식이다 그러면 혹시 일식은 드실 수 있죠? 회 같은 거, 스시 같은 거 드세요?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좋아요, 거기로 가죠. 아니면 한 두 군데 정도 알아놓은 다음에 한식이나 뭐 일식 이렇게 한 다음에 일식 못 먹는다고 하면 거기 말고 한식집도 있는데 한식은 드시잖아요. 그러면 한식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왜 이렇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둘 다 관계를 리드하는 일은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하는 일만으로도 그걸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이 지쳐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많이들 지쳐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만 해도 바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근데 이게 사람 만나는 거 귀찮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찮아. 데이트 잡았는데 나갈까 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귀찮아요. 만나는 것 자체를.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따라서 누군가를 만나고 데이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주기만 한다면 완전 땡큐죠. 누구나,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누군가가 계획을 세워주고 리드를 해준다고 하면 너무 편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뭔가를 하고 싶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리드해 주기만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 능력이 뛰어난 남자 혹은 매력적인 여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런 행동 해주면요 너무 좋아요, 상대방이. 진짜 설령 여러분들이 데리고 가는 곳이 그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맛이 없는 메뉴를 파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리드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사람들은 좋아해요. 투덜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을 손절하거나 차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맛이 없는데 데리고 왔어요?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별로 없어요. 제가 실제로 실전 경험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진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작업을 하면서 말을 잘해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좋아하고 여기 맛집이라고,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집이라고 했는데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먹으면 맛이 없는 것도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걸 굳이 맛이 없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무튼 상대방이 뭔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으로 가도 좋습니다. 다만 가고 싶은 곳이 없다면 내가 잘 아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맛은 내가 보장한다 메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장소로 리드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이제 제가 데이트 팁을 드릴 텐데 데이트 팁 두 번째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연애 초보인 분들에게는 이제 상대방이 어디에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원정 경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작업남, 작업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상대방의 리드에 따라가야 되는 게임이 돼요. 그러면은 사실 상대방이 리드를 잘하면 상관이 없어요. 사실 미르크의 생존연애를 봐서 정말 리드를 잘하면 상관이 없지만 막상 따라가 봤는데 상대방이 리드를 잘 못한다면 데이트는 망치게 되거든요.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따라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중수나 고수가 되기 이전에는, 프레임 이론을 함양하기 이전에는 원정 경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대방이 뭘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보통 제가 팁을 드리자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진짜 맛있대. 그러면 진짜 책임질 수 있어요? 맛? 그러면은 걔가 책임까지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그 사람들이. 저는 책임질 수 있는데 저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보통 우리 쪽으로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한다? 책임지기 싫어하고 리드하기를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누군가가 책임진다고 하고 리드한다고 하면 금방 쉽게 따라옵니다.
이런 맹점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대단히 주도권을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자세한 장소는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리겠다고 하고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됩니다. 자, 데이트 팁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우리가 데이트 코스를 짤 때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리드를 잘 할 수 있는 장소를 판을 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홈그라운드로 끌어들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연애 초보분들은 홈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도 있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밖에를 돌아다니지 않는 아예 젬병들도 있어요. 남자들이 목적성이 없으면 밖에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 내 나와바리 해봐야 친구들하고 맨날 돌아다니지. 우리 동네 알지 진짜. 내가 진짜 학교 다니고 이런 동네는 아는데 그걸 홈그라운드라고 얘기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데이트를 하려면은 어떤 메카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원래 살던 데가 인천 계산동이거든요. 계산동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계산동으로 오라고 하면 사람들 오겠어요? 구로 사는 사람한테 아 우리 계산동에 맛있는 집 있으니까 계산동으로 오시라고 그렇게 하면 안 오거든요. 너네 집 근처 아니야?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만들어 놔야 되냐면 좀 유명한 데 예를 들어서 홍대라든가 신촌 뭐 합정 이런 데다가 홈그라운드를 설치를 해놔야 돼요. 아니면 강남이라든가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핫플레이스에 자기의 홈그라운드로 작업을 해놔야 돼요. 그런 작업을 해놓고 일단 그 홈그라운드로 끌어들이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신촌에는 워낙 유명한 핫플레이스니까 아 신촌에 내가 진짜 잘하는 맛집이 있는데 그러면 그쪽으로는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파트 옆에 진짜 맛있는 집이 있는데 그러면은 아직 친해지기 전까지는 잘 안 와요. 물론 한번 만나고 1차 데이트를 하고 나서 와이드 래퍼나 딥 래퍼까지 다 쌓은 다음에 많이 친해졌다 그러면 우리 동네로 초대를 하는 것도 괜찮은 일인데 첫 번째 데이트에서는 잘 안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홈그라운드를 세워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드는 방법은 자기가 홍대라던가 신촌, 강남에 내가 잘 아는 곳이 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잘 모른다. 나는 데이트를 잘 안 해본 쑥맥이다. 그러면은 이런 작업을 하나하나씩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어디 맛있는 집을 찾아낸 다음에 사전 답사를 미리 다녀와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말이라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내가 쑥맥이고 한다면 거짓말이라도 아 내가 자주 가는 집이었다고 말이라도 털어야 돼요. 그래야지 오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요번에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처음 가보는데 이러면은 여자애가 참 믿고 오겠다. 맛은 보장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참 오겠어. 처음 가보더라도 아 자주 가봤다고 얘기를 하고 구라를 쳐서라도 경험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경험이 없다고 해서 솔직하게 아 제가 사실은 이번에 데이트가 처음이라 가지고 많이 떨리는데 전 데이트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홍대도 모르고 잘 몰라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을 믿고 어떻게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우리를 리드하면 다행인데 리드를 못하면 이 관계가 붕 떠버리잖아. 그러면 실패죠. 데이트를 리드를 하는 쪽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몰라도 안다고 하고 일단 끌어들여요. 그 다음에 보통 그런 집 가면은 아 이모 저 또 왔어요 그러면은 이모들이 몰라도 아는 척해요. 응 왔어 이렇게. 난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저번보다 더 예뻐지셨네 그러면은 왔었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데 저번에 왔었잖아요 그러면은 뭔지 아는지 잘 몰라요. 신촌이나 이런 바글바글한 데 가면은 잘 모르거든. 좀 안착해줘요 이러면서 윙크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알아서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서는 거기 가가지고 이 집이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메뉴 선정도 내가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메뉴 선정도 남자들이나 여자분들이나 너무 착해가지고 배려해준다고 해서 여기 왔는데 드시고 싶으신 건 뭐예요? 하면서 메뉴판 딱 보여주고서 선택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처음 오기 때문에 잘 몰라요. 선택권을 주면요 그 사람들이 약간 모호해져요. 먹어본지도 않는 집에 가가지고 선택을 하라고 하면 한참 고르지 뭐. 그런 것도 귀찮고 스트레스거든요 인간들에게. 그래서 빨리 내가 이 집에는요 순대곱창이 제일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셔요. 진짜 책임질게요. 그러면은 그냥 믿고 먹는 거예요. 다음번에 와가지고 다른 메뉴 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막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서로 나는 참 배려심 많은 남자니까 난 참 배려심 많은 여자니까 메뉴판 보고 먹고 싶은 거 드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배를 막 몰고 가다가 갑자기 배 핸들 딱 놓더니
이젠 너가 가는 대로 한번 움직여 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리드하는 사람이 갑자기 붕 떠잖아. 내가 리드를 할 거면 끝까지 잘 리드를 해주고 가이던스를 해줘야지. 갑자기 핸들을 막 잡고 리드하다가 아, 야, 내 운전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야, 네가 잠깐 운전해 볼래? 이렇게 하는 건 더 어방한 행동이죠. 이게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메뉴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배려심 없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사전 답사로 철저한 사전 준비 꼭 하시고요. 몇 번 그래가지고 데이트를 하다 보면요, 거기가 홈그라운드가 돼요. 하다 보면은 늡니다. 차차 해 나가는 거예요. 데이트 팁 세 번째, 적어도 레포가 쌓이기 전에 첫 만남에서는 먹을 때 추해 보이지 않는 메뉴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사람들은요, 남자든 여자든 첫 만남에서 최대한 예뻐 보이고 잘 보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추잡한 모습을 하거나, 우리가 첫 번째 데이트인데 감자탕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입을 다 이걸 막 묻혀가면서 화장 다 지워지고 감자탕을 갖다가 막 혀로 발라 먹어야 되는 그런 데를 데리고 가면은 추한 모습 때문에 사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네, 이번에 좀 데이트 망친 것 같은데, 왠지 좀 잘 못 보였을 것 같은데, 괜히 같이 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서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좀 내포가 깊게 쌓이기 전까지는 예의를 갖춰주는 게 좋아요. 아무튼 이걸 처음에 잘 보이고 싶어 하는데 첫 만남에 그냥 돼지 뼈를 발라먹는 그런 데를 데리고 가면 안 되고, 막 손에 묻히고 먹게끔 하지 말고 이제 닭을 시키더라도 순살로만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데이트에 나오기 전에 어디 갈 거니까 어떤 옷을 입고 나와라, 어떤 스타일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연탄구이집으로 갔어요. 영탄으로 해가지고 막 고기를 굽는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옷이, 블라우스를 입고 오면은 옷이 다 냄새가 배겠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남산 트레킹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이힐을 신고 나온다든가,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얘가 케이블카로 올라갈 건지 걸어 올라갈 건지 이 여자나 남자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미리 하기 전에 우리 뭐 할 거니까 신발은 어떤 걸 신고 옷은 어떤 걸 입고 오는 게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매너입니다. 상대방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배를 탈 거니까 구명조끼를 입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아, 당연히 배려죠. 그런 거 매너지. 행동 안 하면은 자격 없습니다. 팁 다섯 번째, 이게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을 언제 놓냐. 이거 진짜 궁금해하시거든요. 말을 놓는 타이밍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말을 놓는 타이밍은요, 대화의 테크트리상 딥 래퍼를 마친 후에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말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놓자고 하더라도요, 좀 더 친해진 후에 말을 놓자고 하여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말을 빨리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과 래퍼, 즉 공감대나 신뢰를 쌓는 대화법이 매우 서툴기 때문에 약간의 우격다짐으로 급하게 말만 빨리 놓으려고 하는 심리로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친해지는 방법이 서툰 거예요. 자기가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으로 그런 본능적인 행동을 하는 건데, 굉장히 서툰 행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친해진 후라고 해봐야, 제가 말했지만 기껏 두 번째 데이트 정도 하면은 딥 래퍼에서 자격심사까지 완전히 다 끝났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첫 번째 만남에서 동갑이라는 이유나 혹은 상대방이 나보다 연하라는 이유로 아직 친하지도 않는 상태인데 말을 쉽게 놓게 되면요, 여러분과 인간적으로 깊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매우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굉장히 불쾌하고 당황스러울 가능성이 높아서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 차단을 할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딥 래퍼를 마친 후에 말을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껏 걸려봐야 첫 번째 만남 끝날 때나 두 번째 만남 초기라든가 두 번째 만남 끝날 때까지는 거의 말을 놓게 될 거니까 너무 빨리 말을 놓으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말을 빨리 놓는다고 해서 또 굉장히 친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말을 빨리 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과 친해지는 거는 딥 래퍼나 이제 와이드 래퍼나 이 래퍼를 쌓는 게 중요한 거지, 상대방과 말을 편하게 한다고 해서 굉장히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색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말을 놓게 되면 어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어색하잖아요.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우리 동갑이라는 이유로 말 놓을까? 우리 친구네? 말은 편하게 하라 그러는데 편하게 말이 나오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